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누리과정 우리 16강부터 중액 암기 단어 강의가 진행이 됐죠. 시작이 됐죠. 자, 어떠셨습니까? 네, 좀 암기할 게 많아서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실 필요가 있기 없기? 네, 없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중액 단어 암기 2강부터 지금 22강까지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누리과정 중액 단어 임용시험 정답들을 지금 암기하고 있는데요. 자, 주의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주의하실 점 단순 암기 위주의 공부 OX 그렇죠. X예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임용시험은 응용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따라서 해당되는 강의는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꼭 외워야 되는 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이고 중요한 강의이지만 공부법으로 암기 위주로 해야지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우리 제17강은 자연탐구 영역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제부터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 쪽수가 많아서요. 강의 중에 일일이 설명하면서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핵심 단어 위주로 짚어드리고 별표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체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강의 끝나고 해당되는 단어 개념 본다. 자, 만약에 교수님 저는 지금 처음 공부해서요. 거의 다 몰라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체크해 놓은 거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걸 거꾸로 체크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은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꼭 개념 위주로 보세요. 개념 있죠? 개념, 정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라고 문장으로 쓰여 있는 개념 부분만 공부하는 걸로. 자, 16강에서 16강은 통합적인 거니까 별도로 예습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17강에서 22강 공부를 하는 자세,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자료를 다운받아서 뭐 한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는다. 빠르게 한번 읽기가 예습이에요. 자, 그리고 강의를 잘 듣고 강의 시간에는 표시를 해놓는다. 별표는 더 많이 중요한 거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더 많이 중요한 거. 자, 그리고 파란색은 약간 덜 중요한데 좀 외웠으면 하는 것들. 자, 그리고 파란색은 읽기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중에 요건 좀 주의하세요 라고 한 거 체크해 놓기. 자, 그러면서 뭘 점검하자? 네, 맞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체크하기. 뭘 모르냐면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복습하는 자세는 전체를 읽으면서 체크한 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험서 두꺼운 내용 여러 쪽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뭘 먼저 본다? 개념만 보는 걸로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자, 자연탐구 영역 우리 즐겁게 암기할 내용들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합격을 도와줄 마음가짐입니다. 자, 오늘 컨디션 최고야. 자, 우리 수험생들 합격 공부관리 강의에서 늘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합격 공관이라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관리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죠? 네, 잘 보셨죠? 합격 공부관리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기분이 우울해질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기다리세요. 오늘 컨디션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9%가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힘들잖아요. 외롭고 지치잖아요. 자, 그렇더라도 힘들어. 외로워. 잘 안 될 것 같아. 공부는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고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그래도 다 외워질 거야.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외치면서 우리 자연탐구 영역 만나러 갈까요? 자, 빨간색 볼펜은 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좀 빨라요. 빨간색, 파란색 볼펜 준비. 자, 수업 자료 준비됐죠? 자,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오늘 컨디션
최고야.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수학적 과정 기술. 자, 외우십니다. 자,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관련 짓기, 연관 짓기, 연계하기, 같은 말 표상하기. 자, 중요한 거 관련 짓기, 연관하기, 자, 의사소통하기, 또 추론하기. 자, 우리 시험에서 조금 더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모두 다 외워야겠다. 자, 그 다음 규칙성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운동적, 시각적, 청각적 규칙성이 있다. 별표. 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와 집신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외울 게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놨다. 모두 다 외우기. 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동그라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전체에 해당된다. 자, 전체 외워야 되는 단어들. 자, 그리고 파란색 네모 상자, 그 다음에 별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설명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고 계세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전체 다 해놨어요. 단어들은 다 외우자, 이런 의미고, 이 안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별표 들어가고 다 외워야 된다, 선생님들. 자,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암기라고 써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동그라미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고, 저는 강의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크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출제되거나 중요하거나 어려운 거는 별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네모 상자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는 아니지만 꼭 암기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읽기로 공부하자, 이런 의미로 파란색 네모 상자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자, 갑시다. 두 번째 내용은 측정활동의 유형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구속, 비표, 표입니다. 그래서 구체물 비교부터 표준 단위 측정하기까지 순서대로 외우기. 자, 수학적 탐구하기의 세부 내용, 기초적인 측정하기 역시 통으로 외우기. 이 중에서도 역시 임의 측정 단위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임의 측정 단위. 자,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칠판을 우리가 재고 싶어요. 자, 뭘로 재요? 이렇게 재요. 손뼉으로 재면,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재는 거와 제가 재는 게 같을까요? 손뼉의 수가? 물론 다르죠. 왜? 손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신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측정이 되죠. 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지우개 보이시죠? 지우개로 선생님들이 재거나 제가 재거나 칠판의 길이는 어떻다? 그렇죠. 같게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측정 단위를 임의 측정 단위라고 명명한다. 자, 시험에 나왔던 용어고요. 수의 의미에는 집합을 말하는 집합수.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말하는 순서수. 그 다음에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119. 네, 대표적으로 119, 112가 들어가겠죠. 자, 순서수. 게임의 순서를 정할 때 순서수. 자, 그 다음에 집합수는 전체 생일초가 몇 개일까? 자, 전체 집합에 대한 수를 지정할 때 집합수. 자, 외우시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수세기의 원리는 중요합니다. 자, 수학적, 잠깐만 앞으로 가볼게요. 잠깐만 앞으로. 네. 수학적 과정 기술에 별이 들어가 있죠? 네, 중요합니다. 별 해놓으시고. 자, 규칙성의 유형도 역시 별 해놓으세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방금 했던 측정활동이나 기타 수의 의미나 그 다음에 수학적 탐구하기의 세부 내용은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많이 출제는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수의 원리, 수세기의 원리. 자, 별표입니다. 자, 한 개의 물체에는 1이라는 수를 지정하죠. 한 개의 물체에 하나의 수 1대1 대응 빨간색 동그라미. 자, 안정된 순서 1, 2, 3, 4, 5, 6, 7 이렇게 세지 5, 1, 3, 2 이렇게 세지 않죠. 순서에 따라 세기. 자, 기수의 원리, 그리고 추상화의 원리, 그리고 순서 무관계의 원리다. 자, 기수의 원리는 뭐예요? 전체를 세면 1, 2, 3, 4, 5 그럼 마지막 5는 전체 5개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추상화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바로 추상화의 원리죠. 자, 그 다음 순서 무관계는 뭐예요? 1, 2, 3, 4, 5를 동그랗게 1, 2, 3, 4, 5 사과를 셀 때 또 가운데부터 1, 2, 3, 4, 5를 세든 5는 5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자, 별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미안합니다. 자, 순서집계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서열, 이중서열, 복합서열이 있고요. 자, 분류하기의 유형에는 짝짓기, 단순 분류, 논리적 분류, 복합 분류, 유목 포함 관계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별표에 해당하는 건 이중서열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단순서열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용어죠. 적은 수의 물건이 있을 때 수를 헤아린다. 바로 즉지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몇 개로 보이세요? 2개죠. 1, 2, 3, 4 이렇게 세지 않아도 되죠. 눈으로 보면 2라고 떠오르는 게 즉지죠. 자, 1대1 대응은 알고 계시죠? 자,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은 별표를 해드렸어요. 전체를 외워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수색의 원리는 중요하고 순서 짓기에서는 이중서열, 분류하기에서는 단순 분류,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리는 거 2가지. 하나는 즉지, 하나는 1대1 대응, 빨간펜 동그라미 모두 다 외우세요. 밑에 있는 건 개념입니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단어들을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비교하기가 들어가죠. 측정의 유형 중에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자, 비교하기, 시각적 비교, 직접적 비교, 간접적 비교, 빨간색 동그라미. 자, 두물체의 면적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 놓기 전략, 조절 전략, 파란색 동그라미. 자, 해당하는 건 파란색 동그라미.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자, 반일레가 제시한 도형학습에 대한 아동의 사고 수준. 자, 외우셔야 되는 단계예요. 자, 시각적부터 엄밀한 수학적 수준까지. 자, 중요한 거는 바로 1수준과 2수준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가서 볼까요? 공간 능력의 종류, 공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공간 능력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방향화와 공간 시각화가 있다. 그래서 공간 방향화, 공간 시각화,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표상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공간을 이야기할 때 나를 중심으로 내 옆에 어디에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건물을 중심으로 여의도 63빌딩 옆에 어디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지표물 중심이고요. 추상적으로는 지도로, 위도, 경도로 이야기하는 거, 객관적 자료에 따라서 자, 자기 중심적 표상, 지표물 중심적 표상, 추상적 표상 외우시는데 시험에서는 이 2가지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학자로 출제가 된 경우가 바로 시글러가 출제가 됐죠. 공간에 대한 발달, 자기 중심적, 나로부터 3번째까지, 세보, 내 나에서부터 3발자국 가면 있어. 자, 지표물 중심적, 63빌딩 옆에 어디에 그 건물이 있어. 자, 타인 중심적 표상 외우셔야 되겠죠. 이 2가지는 시험에 나왔고, 타인, 객관 중심적 표상은 위도나 경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공간에 대한 중행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탐구 기술이죠. 자, 별표 100개를 하고 일단 들어갑시다. 자, 시험장 갈 때 우리가 자연탐구 영역에서 앞부분에 수학적 과정 기술이 있었다면,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기술이 있다면 뒤에 탐구하는 과정, 과학적 과정에도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자, 수학을 우리가 익힐 때 배우는 수학적 과정 기술과 탐구 과정 기술 중에서 과학적 과정 기술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적 과정 기술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요. 통합적인 과정이 있고 기초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초적 과정 기술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18학년도를 기점으로 2017부터는 통합적 과정 기술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서 모두 다 암기를 해야 한다. 변수 통제하기, 가설 세우고 검증, 조작적 정의하기. 자, 관찰하기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자료 수집 및 해석까지 모두 다 암기를 해야 한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오감각을 이용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하기.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예측하기와 추론하기를 비교해서 공부하자.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공부하자. 자, 그런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실험하기이다. 그래서 변인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바로 밑에 와서 실험하기는 지엽적으로 출제를 한다. 어떻게? 변인의 유형들을 출제한다. 자, 실험에서 우리가 변인을 찾아보자고요. 실험 연구에서.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죠. 독립변인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는 변인. 자, 독립변인의 2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작하면 조작변인이고, 그 변인 이외를 통제하면 통제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예를 든다면 언어교육교수법에 따라서 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러면 언어교육교수법이 독립변인. 자, 유아의 언어 발달의 특성 연구에서 언어 발달. 그러면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입니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구분한다면 유아
언어교육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언어교육 접근법이 독립변인이고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이 종속변인이 되겠죠. 여기에서 언어발달 접근법이라는 독립변인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해당되는 언어발달 접근법을 다양한 언어발달 접근법을 시도하면 조작변인이 되겠지만 언어발달 접근법, 언어교육 접근법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다. 예를 들면 문해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제한다면 바로 통제변인이 되겠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각각의 변인의 유형도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과학적 태도의 유형은 별표 100이 아니죠. 네, 과학적 태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심부터 끈기성까지 단어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바로 개방성이 되겠죠. 모두 다 빨간색 동그라미여서 별도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모두 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네모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읽기예요. 암기 공부가 아닙니다. 읽기 공부입니다. 써놔요, 선생님들. 읽기. 자,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규성주의다.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서는 뭘 강조한다? 네, 비고츠키가 강조했던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저 두 가지 외우시고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읽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사회적 구성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암기할 수가 없지요. 네, 물론 암기하면 너무 좋지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주요 발달 학습의 이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다. 따라서 별표 100개를 하자. 그리고 반복 읽기라고 반드시 써놔야 된다. 자, 반복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필요해요?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읽기 해놓으시고 외워야 되는 단어는 사회적 구성주의고요. 자, 또 외워야 되는 단어는 근접발달지대. 자, 학습과 발달이 일어나는 지역을 비고츠키는 근접발달지대로 정의했죠. 학자는 바로 비고츠키. 자, 근접발달지대 혹은 근접발달 영역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가 제시한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개념을 정의한다면 자, 어디예요? 유아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무슨 수준? 그렇죠. 실제적 발달 수준과 그 다음에 교사나 유능한 또래이죠. 도래가 아니고 또래의 도움이죠. 또래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간격이다. 빨간색. 자, 잠재적 발달 수준 암기. 다시 앞으로 갑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자, 잠재적 발달 수준 암기, 실제적 발달 수준 암기, 근접 발달 지대, 암기. 자, 나머지 이 페이지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파란색 네모로 읽기.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파란색 네모로 읽기입니다. 자, 주의점이 뭐예요?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뭘로 이해하면 될까? 반복 읽기 하시고요.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이해도를 확인하십시오. 자, 어려워요 하시면 질문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 지우고, 자, 읽고 계세요. 내용이 많지요? 네, 중요 내용이라서, 암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빼곡하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읽기를 좀 해 놓으시고, 자, 같이 봅시다. 자, 이제 암기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읽기 안내합니다. 자, 근접발달 영역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러한 근접발달 영역, 발달과 학습이 일어나는 근접발달 영역에서는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비계 설정이 중요하고요. 자, 비계란 무엇인가? 또 비계 설정은 무엇인가? 자, 중핵 단어들 암기해 놓으시고 효과적인 비계 설정을 위해서는 상호 주관성이라는 과정이 포함된다. 자, 상호 주관성이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협동학습에서 협동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근접발달 지대를 유아에게 머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유아들이 자기 조절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 과학교육의 방법, 또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교육 방법 두 가지 외우세요. 하나는 협동학습 시험에 나왔죠. 또 하나는 상호 교수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상호 주관성, 네, 근접발달 지대, 자기 조절, 다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 협동, 학습, 네, 최근에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비계 설정, 역시 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부분, 상호 교수를 제외하고는 다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자, 일단 암기하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힘드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표시해요. 자, 파란색으로 네모 상자.
읽기. 자, 읽는데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요. 반복 읽으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공부법이죠. 기출문제로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 보러 갑시다. 자, 준비하는 동안 그 다음 내용 보고 계세요. 자, 자연탐구 영역에서 강조하는 교사학습의 원리가 하나 있죠. 네, 여기는 표시가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자, 교사학습의 원리, 무슨 원리? 유아는 과학자고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타고난 과학자고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무슨 원리? 그렇습니다. 바로 탐구학습의 원리죠. 빨간색 동그라미는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인 탐구 과정의 단계 중에서 가설 설정도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읽기. 자 읽는데 반드시 읽기 최근에 임용시험에서 중시되고 있고요.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이 유아 과학교육 방법이에요. 자, 암기가 아니고 반드시 읽기를 하자. 반복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해놓을까요? 자 봅시다. 유아 수학과 과학에 대해 탐구하는 태도를 갖고 그 과정을 즐기게 지도하자. 결과가 아니고 지식의 획득이 아니고 뭘 강조한다? 과정.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밑에 와서 보세요. 밑에 와서 자 실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실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의 속성으로 변인이 통제가 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아까 예를 들었죠. 실험에서 언어교육 접근법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언어교육 접근법이 독립변인이고 나머지는 통제를 해야 돼요. 언어교육 접근법이 아닌 유아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가 있어요? 좋은 문해 환경 등이 있겠죠. 이러한 좋은 문해 환경은 통제한다. 동일하게 해주고 언어교육 접근법만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변인을 통제해야 한다. 자 나머지 읽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서 보죠. 네. 자, 과학교육 진행 시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시간이 20분 정도의 강의 특강이기 때문에요.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듣기 다시 듣기로 들으세요. 자, 과학교육 진행 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용어를 쓰게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놔야 되는 단어, 그 중에서도 촉진자라는 단어, 그리고 환경과 분위기 제공자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유아의 과학과정을 바라봐주는 거, 탐색하는 거, 바로 관찰자라는 단어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나머지는 파란색 읽기입니다. 자, 브루너의 표상 양식, 학자가 누구예요? 자, 브루너죠. 자, 역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죠. 동작적 지식을 표상할 때 동작으로, 영상적, 상징적.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어요? 백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때 백조의 움직임을 보고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바로 동작적이죠. 자, 백조가 나오는 그림을 감상해요. 또 영상을 감상해요. 그러면 영상적이고요. 자, 상징적은 뭐예요? 백조의 호수라는 공연을 보고 그리고 뭐를 해요? 말로 표현하게 하거나 글로 쓰게 해요. 그래서 상징적 표상입니다. 나머지는 패스. 자, 까미 드브리스가 제시한 지식의 유형 세 가지가 있죠. 물체의 탐색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배워야 되는 사회적 지식이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입니다. 자, 사회적 지식입니다. 배워야지 알 수 있죠. 자, 논리수학적 지식은 대표적으로 분류를 들 수가 있고, 물리적 지식은 물은 차다. 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용어 외우시고,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좋은 물리적 지식 활동의 선정 기준이 있죠. 네, 가로넣기고 가로넣기로 출제가 됐죠. 뭐가 시험에 나왔어요? 현상이다. 자신의 행위로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고, 물리적 지식을 획득하려면 물체의 행위를 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가하는 행위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사물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물체의 반응은 한참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어야 되고, 볼링공을 던지는 걸 예를 든다면 볼링공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을 던지잖아요. 볼링 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을 던지죠. 공을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던지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던져서 핀이 쓰러지는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던지는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느 방향에서 던질 때 핀이 더
많이 쓰러지는가, 혹은 어떤 힘으로 조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던질 때 얼마나 더 많이 쓰러지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물에 나타나는 반응, 이 핀이 쓰러지는 건 어때야 돼요? 공이 굴러가는 것도 그렇지만 핀이 쓰러지는 건 둘 다 즉각적이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을 보면 대부분 볼링핀, 공 관계에서 설명이 많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제가 제시한 전주잡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존 개념, 그 다음에 피아제 학자 먼저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이러한 특성, 네, 자, 이러한 물체의 외형상 변화에도 빼거나 물체가 외형상으로는 바뀌었으나 더하기 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물체의 양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보존 개념이죠. 자, 보존 개념의 원리가 있죠. 가역성, 보상성은 상보성이라고도 하고요. 동일성, 이 세 가지 용어 외워놓으십시오. 자, 빨간펜 동그라미가 암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존 개념을 전주잡기 유학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심화, 그 다음 비가역성, 그 다음 직관적 사고, 하나 넣을까요? 전환 상태, 전환 하나 넣으세요. 전환 상태에서 전환 상태 동그라미. 자, 이 네 가지 때문에 전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다. 중심화 때문에, 비가역성 때문에, 직관적 사고 때문에, 전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세요. 자, 좋은 물리적 지식 활동 선정 기준과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자연탐구 영역 총 15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암기할 거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아직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강의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왜? 중요한 단어들을 체크해 놓을 수가 있죠. 아, 중요하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구나. 단어들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들이 대부분 한 700~800쪽 이상이 되죠. 하나의 자연탐구 영역의 수험서들이.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 중에서 15쪽으로 꼭 외워야 되는 강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좌절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잘 표시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면서 나 이거 모르겠다 체크한 거 있죠. 그거 개념 중심으로 다시 한 번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시로 틀어놓으시고 들으세요. 그럼 훨씬 더 잘 암기가 됩니다. 자연탐구 영역이었어요. 네, 18강은 조금 더 많은 예술 경험 영역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예습 먼저 휘리리 전체 내용 빠르게 한 번만 보기 속독으로. 그래서 약 한 10분 정도 사용해서 예습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 같이 지금처럼 강의 듣고 잘 표시해 놓고, 중요해요, 별표예요 하는 거 위주로 잘 표시해 놓고, 별표예요, 별표 100개요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읽기예요, 이것도 잘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도 잘 써놓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모르겠다, 모르는 단어다 체크해놓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게 훨씬 적으면 아는 걸로 체크해놓으면 되겠죠. 거꾸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복습은 그렇죠. 한 30분 정도 모르는 거에 전체를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내용 단어의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자,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더라도 전체를 다 찾지 말고요. 모르는 단어의 개념만, 잘 모르는 단어들의 개념 위주로만 본 강의는 복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이 공부하는 거에 암기를 도와주는 강의니까요. 좌절하기는 아닙니다. 자, 17강 자연탐구 영역이었어요. 쉽지는 않아요. 공부할 땐 쉽지 않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강론 내용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주의점 한 가지, 오늘 설명했던 읽기 위주, 이해 위주의 공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관점에서의 과학교육, 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과학 수학교육은 반드시 여러 번 읽기해서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서술형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8강에서 만날 때까지 아리아리 합격!